페이지 입체도형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서는요, 회전체를 자르는 단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단면을 어떤 방향으로 자르는지 그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게 헷갈리거든요. 첫 번째로 방향이 어떤 방향이 나오냐면요. 회전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르는 방법은 몇 가지다. 바로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 회전축의 수직이다. 그럼 회전축이 있으면요,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수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른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자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기억하시면 회전체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포함한다는 것은 뭐죠? 이 회전축이 포함된 평면으로, 이렇게 포함된 평면으로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즉, 수직이다, 회전축의 수직이다 라는 말은 얘를 뭐라고? 가로로 자르는 거고요. 회전축을 포함한다, 얘는 뭘로 자른다는 거예요? 세로로 자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회전체를 수직 평면으로 자르는 모습들이 보이죠. 다 그쵸? 가로로 다 자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니까 회전축을 포함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세로로 자르고요. 수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가로를 자른다는 거. 이 자르는 방향만 잘 기억하시면요.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수직으로 자를 때 회전체의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단면적이 다 모양을 보시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타원이지만 위에서 정 위에서 봤을 때는 모두 원이 됩니다. 됐습니까? 모두 원이 돼요. 근데 이렇게 뭐 원기둥 같은 경우는 이 단면들의 모양이 다 똑같지만 삼각뿔대, 그 다음 구 같은 경우는 잘랐을 때 원의 크기가 다 달라지죠. 단면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기둥은 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잘랐을 때 원기둥입니다. 그쵸? 그래서 단면의 경계는 모두 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원기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한다? 모든 단면, 무슨 말이냐? 수직으로 잘랐을 때 이 모든 단면 원이죠. 원의 크기가 같아. 원기둥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크기가 좀 다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구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이렇게 계속 잘랐을 때 커지다가 어디 때? 바로 원의 중심을 잘랐을 때 어떻게 되죠? 가장 원이 크겠죠. 됐습니까? 가장 원이 크고 그 다음에 작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 커지다가 원의 중심에서 가장 커집니다. 우리 원의 지름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그 다음에 다시 작아지는 이런 구조를 띠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입체 도형을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기는 면을 단면이라고 하는데 단면은 지금 우리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회전축의 수직, 가로로 잘랐을 때, 회전축을 포함하여 세로로 잘랐을 때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세로로 잘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 생기는 단면은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여 생기는 선대칭 도형이며 모두 합동이다. 선대칭 도형은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데칼코마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마니. 무슨 말이냐? 우리 나비 그림이 있죠. 이걸 얘를 여기로 딱 접으면 다시 그리겠습니다. 얘를 점선을 딱 한 다음에 여기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랑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선대칭 도형이다. 그래.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회전축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전축을 경계로 좌우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선대칭 도형은. 그죠? 그래서 선대칭 도형 이 말도 맞지만 좌우가 똑같다. 이 말도 맞다. 됐습니까? 좌우가 같다. 얘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 도형이며 회전축을 포함합니다. 회전축을 포함. 수직으로 자를 때 회전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이 달라지겠지만 이게 포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어떤 부분을 잘라도 다 뭐야? 똑같다는 겁니다. 회전축을 포함해야 돼요. 그쵸? 세로로 잘랐을 때 다 모두 합동이다. 틀린 말입니다. 왜? 회전축을 벗어나면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달라집니다. 그 부분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원을 따졌을 때 이 부분을 잘랐다고 치면요. 여기 바로 이렇게 쭉 작은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쵸? 얘도 이 부분을 잘랐다고 칠게요. 앞에 부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작아질 거랍니다. 작아질 거예요. 그쵸? 근데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버리면 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이 나온다? 바로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겠죠. 이쪽으로 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얘는 어떤 모양이 나오죠? 원뿔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얘는 마름모가 나오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면 어떤 부분에도 얘랑 똑같은 마름모가 나온다. 회전축을 포함하면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도 원이 생기고 다 모두 합동이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구는 어떤 방향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항상 원이다. 하지만 크기가 다 같다? 크기가 다 같지 않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해서 평면으로 잘 때는 크기가 다 모두 같지만 크기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단면에 구의 모든 단면의 크기가 같은 원이다. 틀립니다. 모두 합동이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 즉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는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원의 크기가 모두 같다. 틀립니다. 하지만 회전축을 포함하여 잘랐을 때는 원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합동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단면은 항상 그죠? 이거 써놓을게요. 단면은 원의 구의 단면은 항상 원의 크기가 모두 같다. 틀립니다. 단면 중에서도 회전축을 포함한 경우만 같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한다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 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가장 크다. 선생님 아까 여기서 설명했었죠? 중심을 지날 때 우리 원의 지름처럼 가장 커지고 양옆으로는 좁아진다. 어차피 얘는 중심을 지나는 점, 회전축을 포함하는 점은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항상 가장 큰 원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여 평면으로 잘 때 생기는 회전축을 포함한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원기둥 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직사각형이 되고요. 원뿔 때는 뭐죠? 사다리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여기서 정삼각형은 아닙니다. 정삼각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항상 이등변 삼각형. 왜냐하면 이 모선의 길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 모선의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뭐한다? 항상 같기 때문에 됐습니다. 정삼각형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정삼각형은 아닙니다. 항상 정삼각형은 아니다.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다. 따라서 원뿔의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는 말이에요. 항상 성립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정삼각형은 틀린 겁니다. 왜? 항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구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그랬고요. 회전체의 수직인 평면으로 수직입니다. 이번에는 가로를 자를 때 단면의 모양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를 때 그러면 두 가지겠죠. 얘는 수직 써주시고요. 얘는 회전축 포함 이렇게 되겠죠. 수직인 거를 1번 항상 회전축을 포함한 거를 우리는 2번 잠시만요. 포함을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수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수직은 항상 뭐가 된다? 원이다. 그쵸? 그 다음에
회전책을 포함하면 이 부분, 그냥 옆에서 본 부분, 이 부분 찾으면 됩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마름모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똑같은 원을 해놨죠. 그쵸? 그래서 마름모 모양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마름모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마름모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원. 그 다음에 1번은 애도 무조건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애 같은 경우는 지금 애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번 수직일 때는 원이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얘도 어떻게 한다? 여기를 지름을 딱 연결해서 그려주면은 모양이 나옵니다. 지름을 연결해주세요. 됐습니까? 두 번째 애는 원이 아니죠. 애 같은 경우는 안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쵸? 이게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연결 쭉 연결 쭉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도형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923번 보겠습니다. OX 하시오.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장면을 달 때 생기는 단면의 경계는 모두 원이다.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달 때 생기는 단면의 경계는 모두 원이다. 원입니다. 경계는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면의 경계는 모두 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경계가 원이다라는 표현에서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라고 표현 안 하고 경계는 원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은 아닙니다. 근데 원 안에 원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는 원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경계는 원이다 라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원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거고요. 이제 숨어있는 경계는 모두 원이다 라는 표현이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경계는 모두 원이다 이렇게 됐고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지만 합동은 아니다. 뭐였죠? 합동이 아니다가 아니라 합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면요. 구를 평면으로 자르는 당면은 항상 원이다 그랬어요. 구는 항상 원이라 그랬어요.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장면을 당길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인 원이다. 원뿔은 수직이니까요. 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에서 봤듯이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크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원뿔은. 그쵸? 모양이 보이시죠? 그래서 합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닮음은 맞아요. 이건 닮음은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닮음은. 그 이유는 뭐다? 원은 모두 닮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원은 닮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 닮은 원이다. 이건 닮은 원이다. 이거 좀 이상하죠? 모든 원은 닮음이기 때문에 그냥 합동이진 않습니다. 모든 회전체 회전축은 한 개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좀 틀린 게 뭐냐면요. 구 같은 걸 보겠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요. 구를 만들 때 이렇게 구가 있겠죠. 이렇게 구가. 구가 있으면요. 여기서 해도 돌려도 구고요. 여기서 돌려도 구고요. 중심을 지나기만 하면은 그쵸?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모두 회전체입니다.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모두 회전체가 아니라 회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딜 돌려도 다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회전축의 개수가 무한하답니다. 어떤 곳을 찔러도 중심만 지나면 다 회전축이다. 이해되시죠?